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아신 소년집의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네, 제 추측으로는 아마 이 분과에 오신 분들이 이런 은둔 고립 혹은 청년 관련해서 뭐 고민이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올 것 같아서 저희가 했던 경험들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희 우선 청년 회복 스카우트는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 정신장애인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까지 목표입니다. 저희 사업의 대상자는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면서 사회적 고립 상황이신 청년분들이신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적 고립은 이제 지인이 있으나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청하거나 요청을 얻을 수 있는 그게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없거나 혹은 구직 활동이나 경제 활동이나 학업을 하시더라도 길게 유지가 안 되시거나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재활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고립으로 봤고요. 저희는 청년 기본법에 의거하여 19세에서 34세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 등록과 상관없이 이 대상이 맞다면 이 서비스 참여자로 하였습니다. 저희 사업 소개인데요. 이 가운데가 이제 사회적 고립 청년 정신장애인 분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에서 B는 이제 재활시설에 원래 정원제가 있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만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발굴하는 내용이고요. C단계, D단계가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C단계, D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는 사회적 고립 청년 정신장애인들을 다 희망친구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친구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정의한 그런 은둔고립 청년분들의 특성인데요. 첫 번째로 앞에서도 성북에서도 똑같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대부분 주치 자신의 병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고 불안정한 증상을 가지고 있어서 주치에게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다 자세히 말씀을 하시지 않아서 약을 적절히 처방받고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자의로 중단하고 복용하고 이렇게 재발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정체감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또래들은 다 취업하고 연애하고 이러는데 나는 계속 투병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계속 혼란스러워 하셨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재활시설이나 복지관에 대한 정통적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 편견도 되게 크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고 이용해야 되냐? 난 거기 갈 정도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정보를 몰라서 이런 시설을 못 오거나 혹은 정보를 알더라도 내가 스스로 차단시키는 정보적 고립을 겪고 계셨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었는데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흥미롭고 직원과 뭔가 그 공통점이 형성되면 되게 적극적이고 그래도 개방적이셨어요. 근데 남성분들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주로 취업과 결혼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은둔고립이다 보니까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온라인 활동을 되게 많이 계획을 했었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다들 참여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모두 다 공통적으로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에 대한 관심을 매우 높고 또 하고 싶으나 또 장기간 은둔고립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방법도 모르겠고 그리고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 다들 관련해서 상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했을 때 또 상처를 받을까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특성들을 파악해서 두 가지의 가장 큰 전략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느슨한 관계. 어쨌든 연결은 되어 있지만 너무나도 가깝게도 의무적이지 않은 느슨한 관계. 두 번째는 부담 없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선호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토대로 단계별로 흥미로운 콘텐츠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포럼의 주제를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환영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표에도 다 쓰여 있는데요. 환영하다의 뜻은 오는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은둔고립 청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해보다 보니까 은둔고립 청년이라고 해서 기존의 회원들과 크게 다른 점은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회원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의 청년 시기, 우리 모두 다 청년 시기를 겪고 있고 또한 이미 다 겪어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청년 시기를 생각하고 내가 예전에 고립됐던 경험들, 클럽하우스 혹은 다른 어딘가에 처음 갔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 힘듦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 너가 맞아, 혹은 너무 잘하고 있어, 혹은 고생했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희는 느꼈는데요. 그래서 충고, 조언, 평가를 하지 말고 특히 청년분들은 그대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회복 스카우트 사업을 하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이 서비스는 그 당사자분들이 자신의 삶을 디자인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당사자와 그리고 주변인들을 역량 강화하는 것을 되게 중시합니다. 이거는 클럽하우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슬기로운 일상생활이나 개별 맞춤 지원은 일중심의 일과 이거에 대한 설명이고, 가운데 있는 샘대 또래 공동체 활동이 저희가 은둔고립 청년을 맞춰서 특성화해서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는 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공동체 활동도 되게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되게 특수한 그 욕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목표가 꼭 취업 그리고 학업 진학이 아닌 본인이 진짜로 원하는 삶,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껴서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간략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내용인지 소개와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보다는 어떠한 포인트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샘대는 생소년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대상의 회복 대안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학생활처럼 입학식, 수강신청, 과제, 학생회 활동 등 이렇게 3기간을 구성해서 활동을 했고요. 그 생애주기별 청년 시기에 정말로 필요하고 청년분들이 관심이 많는 과목을 개설해서 육구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회복 탄력성, 대인관계, 이성관계, 디지털 중독, 취미 등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청년분들은 역량 강화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청년 시기가 나의 다양한 강점들을 찾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역량을 많이 찾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취업, 어학, 컴퓨터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을 개설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청년분들은 저희가 만나보니까 교육 그리고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대학을 그분한테 되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성적 우수자 표창, 학생회 활동 등 대학 생활을 통해서 이제 내가 정신장애인이 아니라 대학생으로서, 청년으로서 긍정적인 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한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회원분들이 되게 매력을 느끼는 이 샘대를 통해서 회원들이 꼭 들으셔야 되는 필수적인 교육들이 있잖아요. 나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회복 탄력성, 자존감, 성교육 등 이런 거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전공 필수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꼭 들으실 수 있도록. 근데 이거를 보상으로서 청년분들은 또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목들은 성적이 없는 과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출석만 하시면 그냥 A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분들이 덜 부담을 느끼고 참여를 하셨고요. 청년분들은 하다 보니까 이런 단짠 전략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당근과 채찍 단짠 그런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청년의 관심사는 꼭 과목으로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연애와 결혼, 너무너무 관심 많습니다. 그리고 취미생활, 다양한 운동이라든지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대학의 형태로서 했지만 이제 각 기관의 상황과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접목해서 이 포인트를 녹여내시면 아마 또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대인관계 경험이고요. 저희는 대인관계를 크게 청년, 또래관계, 그리고 세대간 경험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뭉쳐야 낫다라는 건데요. 소규모 또래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발굴돼서 나오신 사회적 고립 청년분들 플러스 저희는 생소년집에 이미 다니고 있는 청년 중에서 이 사업에 좀 기여하고 싶은 분들을 뽑아서 양성을 해서 회복친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만 활동하는 최대 한 10명, 12명 정도의 소규모 단체 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샘소년지 청년 회원, 그리고 저희는 대학생 자원봉사자인 그 회복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까지 모두 다 참여하는 한 25명 정도의 단체 청년 네트워크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세대 간 경험을 할 수 있는 선배들의 고민 상담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또래 관계 경험인데요. 그 은둔 고립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너무나도 욕구는 있지만 그 사람들 관계는 되게 큰 어려움이 있으시고 낯설음이 크세요. 특히 이미 많이들 친해진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단계별로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발굴 단계에서 찾아가는 만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때 직원 한두 명 혹은 회복친구 한두 명이 가서 적게는 3명, 그 많은 5명 정도 활동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2명에서 5명 정도 그 대인관계에 대해서 적응하다가 그 다음에 뭉쳐놨다를 참여하면서 뭉쳐놨던 한 1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 다음에 대형 이제 20명대의 샌드박스에 참여해서 단계별로 적응하면서 안정적으로 재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청년분들은 무조건 재밌어야지만 참여를 하세요. 재미가 없으면 무조건 불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재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컨텐츠를 찾는 게 직원의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매일 네이버에 뭐 서울 데이트 코스 추천, 서울 단체 활동 추천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는데요. 그래서 재미있어야지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 그 봉사자가 모두 같은 20세에서 34세 청년들이에요. 그 이유는 친밀감을 토대로 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모두 다 청년 나이대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이 나도 요즘 청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요즘 MZ세대의 인기 여가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근데 그 활동 중에서 저희가 이 활동의 목표가 결국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컷 사진 촬영, 유행하는 요즘 인스타에 유행하는 음식 먹기, 방탈출 강릉 여행 이런 것들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세대 간 경험인데요. 클럽하우스에는 강점이 하나 있죠. 바로 모든 연령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 응원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1년차 사업일 때는 또래 관계를 중시해서 회복 멘토라는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청년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제 발굴돼서 나오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정신과 증상과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또래 동료 지원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청년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도와주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차에 멘토라는 역할을 신규로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회복 멘토는 새소년 집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혼돈의 청년 시기를 지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경험이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연륜 있는 선배들이시고요. 그래서 고민 상담소를 열어서 희망 친구들의 고민에 대해서 주로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생활 그리고 나의 주변에 대한 편견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것들을 나누면서 회복 멘토뿐만 아니라 희망 친구도 서로 응원을 해주고 조언보다는 경험을 나눠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희망 친구분들은 좀 되게 크게 위로를 얻으시고 또 내가 어쨌든 더 많이 나아질 수 있구나,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얻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프로그램 설명이고요. 저희가 이제 운동고립 청년과 이제 관계를 형성할 때 도움이 되었던 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전문가와 친구 사이의 역할 그리고 편하지만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재미를 토대로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재미를 중시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의 목적, 의미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중요하게 놓치지 않게 기억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 MBTI로 따지자면 T와 F 이게 둘 다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부담되지 않게 느슨하게 연결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했고요. 예를 들어서 안부 연락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되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장기간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그분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고요. 왜냐하면 운동고립 청년과 그리고 그 기존의 클럽하우스의 직원들 그리고 다른 나이대 다른 회원분들의 공통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공통점이 있어야지 그 친밀감을 되게 높게 형성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또래 직원의 자기 개방도 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직원들의 뭐 대인관계 실패 경험, 특히 실패 경험이 특히 관계 쌓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뭐 취업 실패한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청년으로서 보편성을 많이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트렌드를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는 2인 1조로 만남을 진행을 하는데 되게 가장 어리고 젊은 전담 인력과 그리고 한 30대 선임들이 같이 만남을 하는데 요즘 트위터, 인플루언서, 명품, 애니메이션 이것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청년 사업을 한다면 트렌드에 대해서 민감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은둔 고립의 특성상 거부감이 또 굉장히 높아요. 이때 도움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거리를 두고 하지만 연결되어 있는 이 느슨한 관계를 형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은둔고립 청년분들이 경계를 낮추고 좀 편안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분들은 필요성을 못 느끼면 참여도가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필요한 것에는 되게 적극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주로 원하는 것은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그리고 학업, 구직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여기 클럽하우스에 정착시키고 또 소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은 그리고 기존의 회원분들을 계속해서 왜 당신이 이걸 하기 위해서 클럽하우스가 필요한지 그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분이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생존은 집에서 회복 스카우트 활동을 할 때마다 항상 꼭 이 활동의 필요성과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분이 거부적이라면 그냥 기다리는 게 방법이더라고요. 대신 여지를 주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당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와도 된다라는 여지를 주고 기다리면 저희는 한 1년 4개월 정도 했는데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좀 팁이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이현아 씨가 나와서 참여자 소감을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